점심 식사에 부족하게 드시고 나니까 그 추가 간식으로 초코아임, 화이트아임, 에너지바 이런 단 음식들이 막 땡기는 거예요. 얼려 먹으면 맛있잖아요. 얼려 먹으면 맛있긴 한데 운동독학 누구나 식구 전문적으로. 안녕하세요, 핏불리 문석기입니다. 다이어트 식단 종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죠. 키토 다이어트, 카니보어 다이어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탄단지를 잘 갖춘 다이어트, 그리고 간헐적 단식 등등 정말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 다르지만 오늘은 식단의 우선순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힙서울 식단팀에서 회원분들을 코칭하고 있는 우리 영양사 정승주 선생님과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승주님이 회원분들 좀 코칭을 할 때 식단의 우선순위 세 가지는 뭐로 보나요? 실제로 다수의 회원분들을 코칭해보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첫 번째, 탄수화물 똑똑하게 먹기. 두 번째, 운동 좀 그만해요. 세 번째, 폭식을 만드는 부담감을 내려놓기. 네, 맞습니다. 딱 이 세 가지만 고치셔도 누구나 다이어트 식단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좀 구독자분들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은 A 선배님입니다. 나이는 25살이고 키는 162에 52에서 54kg, 회사는 9시에서 저녁 6시에 근무를 하고 자차 운전 출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업무상 바쁠 시기에는 출장 이동 시간 총 2시간 제외하고 신체 활동적인 업무를 한다고 하고 덜 바쁘면 사무실 업무를 한다고 해요. 이분의 고민은 당뇨 폭식이 고민입니다. 이분은 좀 보니까 탄수화물을 좀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폭식증 증상이 조금 생기신 것 같아요. 너무 탄수화물을 절제하면서 뭐 다이어트나 바디 프로필을 찍지 마시고 그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로만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을 뺄 수가 있고, 폭식증 같은 것도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오지 않는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식단 기록을 조금 잘 하신 것 같아요. 기록을 하면은 내가 언제 어떻게 먹었는지를 조금 알 수 있고, 이게 사람마다 영양 흡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만큼 먹었을 때 내가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를 기록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식단 기록을 해주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살이 안 빠지는 이유를 활동량 때문인지 이게 섭취량 때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운동도 함께 기록을 해주면 내가 운동을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먹어도 살이 안 빠진다, 그럼 운동량을 늘린다거나 뭐 식사량을 줄이는 형태로 조금 내가 전략적으로 나에 맞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식단에 좀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뭐 오늘은 내가 갑자기 치킨이 땡길 수도 있고 뭐 오늘은 내가 뭐 이걸 먹을 수 있다, 먹었으면은 그 다음 끼니에서 그만큼의 양을 덜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면 내가 조금 먹고 싶은 거를 조금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어요. 또 이제 나쁜 점도 볼 건데, 나쁜 점은 승주님이 얘기해요. 난 착한 얘기만 할 테니까. 저는 영양 코치로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A 선배님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A 선배님 폭식은 보통 탄수화물의 부족 때문인데요. 전체적으로 A 선배님의 식단에서는 끼니의 탄수화물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2월 24일 점심을 보면은 라이트 누들을 한 팩 드셨는데요. 라이트 누들 한 팩에는 탄수화물이 6g밖에 들어있지가 않아요. 점심 식사에 탄수화물을 부족하게 드시고 나니까 그 추가 간식으로 초코아임, 화이트아임, 에너지바 이런 단 음식들이 막 땡기는 거예요. 얼려 먹으면 맛있잖아요. 얼려 먹으면 맛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단당류는 일단은 저희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단당류는 제한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른 식단에서도 A 선배님이 드시는 탄수화물을 보면 계속 소량씩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구마 80, 라이트 누들 한 팩, 사과 5분의 1, 블루베리 이런 식으로 단당류가 들어있거나 아니면은 복합당질이 아닌 탄수화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 A 선배님의 금요일 식단 성분을 분석해보면 아침에는 탄수화물 23g 중에 당류가 12g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심에는 하루 야채의 당류가 20g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당류가 높은 주스는 혈당을 되게 이렇게 빨리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려서 이후에 식욕을 돋우게 되고 인슐린을 분비시켜 잉여 에너지를 체지방으로 전환하여 저장하게 됩니다. 간식으로 드신 초코아임, 화이트아임, 에너지바까지 계산해본다면 하루에 섭취한 탄수화물 76g 중에서 당류가 무려 45g을 차지합니다. 좋은 탄수화물이 아닌 설탕과 같은 당을 계속해서 섭취해서 섭취 칼로리가 낮더라도 체지방률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회원님들을 코칭해보면 살이 찔까봐 혹은 빠르게 빼려고 탄수화물을 라이트 누들, 곤약 누들 같은 제품을 활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제품으로는 양질의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어려운 것처럼 영양 성분을 갖춰 식사하지 못하게 됐을 때 지금처럼 입 터짐이 있거나 또 심하면 탈모나 무월경 등 건강에 이상 징후가 올 수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누들 같은 제품은 포만감을 위한 그냥 간식 정도로만 활용해 주시고, 오히려 복합당질인 현미밥 120g에서
130g 정도와 충분한 채소와 닭가슴살, 비빔장 정도를 섞어 먹는 비빔밥 같은 거를 조금 먹는 걸 오히려 추천을 드릴게요. 이 탄수화물은 적당량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근성장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야채처럼 단당류로 된 이런 액상 음료가 아니라 탄수화물과 함께 그냥 야채를 활용해서 풍부한 식사를 추천해 드릴게요. 혈당의 상승 곡선이 완만하게 유지되면서 만족감도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점차 단당류 간식을 찾는 빈도도 줄어들게 될 거예요. 간식에서 단맛을 바로 끊어내기 어렵다면 대체 감미료가 사용된 다양한 간식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단맛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지만 바로 멀어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에는 대체 감미료 제품들로 조금씩 바꿔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생야채가 드시기 힘들다면 저칼로리 굴소스를 이용해서 버섯, 청경채, 배추, 파프리카 등을 볶아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처럼 조리법 자체를 변경해 보셔도 좋아요. 떡볶이가 먹고 싶으시면 곤약 현미떡볶이로 대체해서 드실 수도 있고, 간식을 대체하고 싶다면 곤약 쫀득이를 이용해서 씹는 저작작용으로 포만감과 만족감까지 채워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A 선배님처럼 장기간 다이어트를 하신 후에 일반식으로 돌아올 때는 일정 기간을 두고 일반식과 다이어트 식단을 병행하여 유지 단계로 가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이후에 오히려 살이 더 빨리 찌고 단계 땡기는 이유는 식단 적응기를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바로 일반식으로 넘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를 꼭 적용해주세요. 첫 번째로 적정한 탄수화물이 필수이기 때문에 탄단지 비율을 5대 3대 2, 4대 4대 2로 가져가 주세요. 쉽게는 현재 다이어트 식단을 할 때 드셨던 칼로리부터 시작해서 주차별로 50에서 100칼로리씩 추가해서 권장 칼로리까지 차근차근 늘려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이어트 이후 유지 단계로 가는 식단에서 좋아하는 메뉴를 하루에 한 끼나 두 끼에 서서히 조금씩 추가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닭고야 식단만 했다면 탄수화물로 아침에는 밥이나 빵을 넣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질리게 먹던 닭고기 대신에 고등어 조림이나 제육볶음 같은 다양한 메뉴로 식단을 구성하면 오히려 뇌에 만족감을 줄 수 있고 혈당 스파이크나 폭식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을 먹는 순서를 조절해보세요.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순의 식사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계속 유지하기에 입 터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햄버거를 그냥 단품으로 먹기보다는 샐러드를 먹고 나서 햄버거를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떡볶이를 단독으로 바로 먹기보다는 삶은 계란이나 순대 내장을 먹고 나서 떡볶이를 먹는 방법입니다. 먹고 싶은 걸 먹더라도 음식을 먹는 순서만 바꿔도 진짜 생각보다 포만감도 더 오래가고 실제로도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폭식이 단순히 식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식단만큼 중요한 것이 운동 시간입니다. 이제 B 선배님은 볼 건데 이 선배님이 보내주신 고민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녁 9시에서 10시에 집에 돌아오면 컴퓨터 작업으로 인해 1시까지 일을 합니다. 운동을 줄이자니 불안한 마음도 들고 음식 앞에서는 눈이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오래 이어갈 수 있으면서도 폭식증이 사라지고 다이어트가 가능한 식단이 필요해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를 오전에 40분에서 60분을 하고 오후 웨이트를 1시간 한 번 더 하고 유산소를 230분을 한대요. 230분이면 운동을 6시간 하는 거야. 6시간은 어떻게 해? 절대 못해. 저는 좋은 점을 얘기할게요. 일단 평상시에 식단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까지 이게 비율을 잘 챙겨서 먹는 거, 또 저녁 늦게 운동이 끝난 후에 식사까지도 잘 챙겨주고 있는 것 같고, 이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설정해서 식사 시간도 나름대로 잘 나눠서 하고 있는 점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B 선배님의 운동 시간을 한번 보면 웨이트 40에서 60분 후에 오후 웨이트 1시간, 또 유산소를 230분 이상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전에는 액상 과당을 활용을 하시고 공복 운동을 하고 있으세요. 근데 운동량이 너무 많습니다. B 선배님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복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수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었죠. 다이어트에서 운동과 식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인데요. 저녁 10시에 헬스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면 11시에서 1시까지 된다고 하셨어요. B 선배님이 7시에 일어나게 되시면 평균적으로 수면은 6시간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체지방을 태운다고 공복에 유산소를 하는 것보다 또 오히려 푹 수면을 취해주시는 것이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12명의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수면 부족과 식욕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이틀간 수면 시간을 10시간에서 4시간까지 줄였을 때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 분비가 28% 이상 증가했고, 반대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의 분비는 18% 이상 감소했어요. 또한 허기짐, 식욕, 고탄수화물 식품과 음식에 대한 갈망이 모두 증가했다고 나타났어요. 부족한 수면 시간은 포도당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 자체에 영향을 주고 식욕을 증가시켜서
체중 조절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사용되는 안정시 에너지 소비량까지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성인의 1일 권장 수면 시간은 7에서 8시간 정도로 비 선배님은 공복 운동을 빼고 오히려 수면을 더 충분히 취해지시면 식욕 조절이 잘 되실 거예요. 맞아요. 일단 저도 운동은 1시간 반 이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도 운동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면 충분할 것 같고 오히려 짧고 굵게 운동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승주님이 말한 것처럼 오전 공복 운동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는 운동을 좀 줄여보시고 취침 시간 바로 전 음식 섭취에 좀 오히려 신경을 써보세요. 그리고 장기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게 계속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날도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저녁 운동을 끝내고 30분 정도 있다가 수면에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소화가 빠른 그냥 간단한 조합으로 식사를 챙기고 2-3시간 후에 취침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식이섬유와 지방 함량이 적은 것들을 좀 추천해 드릴게요. 계란 반숙이나 뭐 아니면 흡수가 빠르는 식빵 그리고 뭐 스테비아 뭐 저칼로리 케찹 뭐 이런 거 그리고 쌀밥 같은 것도 좋아요. 오히려 저녁에는 뭐 그렇게 드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오히려 막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를 먹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들의 식단을 바탕으로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입 터짐 요요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양질의 복합 탄수화물을 이용하기, 두 번째로 운동량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기, 세 번째로 폭식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기,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인지하고 건강한 시체와 마음가짐으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식단을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과 함께 보면 좋을 식단 추천 영상들을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꼭 그 영상들도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강박 없이 건강한 식사를 하고 싶은 분들 중에 전문적인 영양사 분들의 좀 피드백이 필요하다면 힙서울 온라인 PT 6월 식단반을 신청해보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식단을 짜드리고 매일매일 식단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3개월만 제대로 받으셔도 정말 식단을 잡는 데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